됐나? 시작한 건가요? 아마 한 걸 예. 거예요. 사람들 들어오면 아마 소리가 날 거예요. 예, 그 채팅이 올라오긴 할 텐데. 네. 예, 맞아. 체크를 한번 해봐야지. 얍. 구독. 탐색어 됐네. 구독. 응? 이게 어떻게 뜨지? 이렇게 뜨지? 구독 채널 어떻게 하는 거지? 채널이 이게 아니고, 이게 여기 있구나. 이 PC는 저랑 또 왜? 응? 이거 왜 이게 제대로 안 되겠지? 라이브 들어온 거야? 응? 라이브만 되고 있네. 제목 오타 있다고? 근데 왜 이거 왜 안 뜨지? 죄송합니다. 예,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채팅이 안 뜨고 있어서요. 예. 근데 제목에 어떤 오타가 있나요? 소리 들리죠? 대현이 형님. 예전에 이거 다 떴는데 왜 갑자기 채팅? 소리 들리나요? 소리 들리나요? 대현이 형님, 김소연님. 잘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화면에 자막이 자막이 안 떠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조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이쪽에. 얍. 먼저 자기소개 그동안 좀 하시죠. 예.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람들이 모르시니까 자기소개 그렇죠.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팁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은 강승종이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이제 FC 아우크스부르크,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한국어 트위터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 채널, 그리고 한국어 공식 웹사이트 운영하고 있던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최근에는 트위터는 이제 문을 닫긴 했지만 그래도 구단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한국 팬들을 유입하고
유입하고 싶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거는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시간 나시면은 한 번씩 구경 보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함은 얘기를 안 하셨네요. 아, 강승종이고요. 예. 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구단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이제 독일에도 이제 특히 구단들 SNS를 따로 관리해주는 그런 에이전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예. 그리고 전문적으로 아웃국 번역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영국에 계셨다고. 예, 맞아요. 예. 일단 공부하고 있는 공부는 영국에서 하고 있고요. 예. 배우는 건 스포츠 마케팅이고, 그래서 막 축구 선수들 막 전술 이런 거에 아직 빠삭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막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약간 축구 팬의 입장으로서 좀 김현민 기자님한테 배운다는 생각으로 아니요. 또 오늘은 어차피 뭐 네. 예, 그 구단 얘기 관련된 것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축구의 뭐 그가 전술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거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영국에서 독일로 넘어가게 되신 거죠? 아, 이제 영국 대학교들이 보통 3년인데요. 이제 중간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거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했고, 그래서 2학년 마치고 나서 뭐 어디 인턴십 같은 거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딱 독일 미넨에 그 SNS, 그러니까 구단들 SNS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가 한국인 한 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거기 지원해가지고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 인턴 7월까지 계약인데 뭐 더 연장될지 안 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서 3학년 마지막 학년 마치고 올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어는 못 하시는 건 거죠? 독일어는 이제 독일 가기 한 2달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하다가 예. 그리고 가서도 계속 학원 다니면서 이제 약간 짧은 뭐라 해야 되죠? 짧은 기사 같은 거는 예,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우긴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기사들을 찾아보고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권님께서 아웃국 이런 식으로 다 하셨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여기 그 뜨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휴대폰 켜놓고 할게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좀 이거 오는 거 있으면은 좀 봐주세요. 그러고서는 좀 답변도 좀 주시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트북으로도 켜놓으셨네요. 예. 그렇구나. 노트북 켜놓고서 하면 되긴 하는군요. 저는 근데 다른 것도 좀 해야 돼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제 현재 좀 저 얘기들을 하도록 하죠.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게 결국 코로나 여파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이제 원래 제 이제 유럽 인턴십 계획은 7월 정도까지는 미넨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미넨에 집도 있으니까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바로 영국으로 넘어갈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예.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엄청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갔다가 독일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학원도 문을 다 닫았죠. 그리고 회사도 이제 그냥 집에서 재택근무로 이제 돌리기 시작했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외출 금지령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독일에 그렇죠. 3월 중순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비행기 일주일 후 거 이제 예약해가지고 그냥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고요. 그래도 예, 지금 일은 계속 하고 있어서 페이스북 같은 거는 아웃북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계속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독일은 현재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일단은 한국에 비하면 많이 심각하죠. 거의 예.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적 감염자 수가 한 15,000명 정도 됐었고, 그리고 거의 하루에 1,000명 정도 단위로 계속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죠. 대신에 약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다른 국가들, 인접해 있는 국가들,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 아니면 저기 영국에 비하면은 좀 그건 독일이 좀 낫죠,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독일이 검사 숫자가 일단 많아요. 맞아요. 검사 숫자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은 많더라고요.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독일인데, 검사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확진자는 많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일본, 그렇죠. 검사를 안 해가지고 확진자도 적고, 약간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쨌건 그 확진자도 그래서 많이 나온 거고, 그만큼 검사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조기에 잡아내다 보니까 사망자 숫자가 독일이 진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적잖아요. 현저히 낮죠. 그게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건 뭐 그래도 독일도 뭐 아까 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외출 금지 정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센 그 재정부 장관이 자살한 기차에 뛰어내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하는 일도 있고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김준님께서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었네요. 그 김준님께서 그 황덕현님은 출연하지 않으시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황덕현 해설위원이 요새 많이들 저기서 보셨을 겁니다. 이스타 TV에서 계속 나오는 거를 보셨을 텐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스타 TV 쪽에서 그러니까 황덕현 해설위원한테 좀 자기네들 그쪽에서 이제 좀 확장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확장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거기 도와주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황덕현 위원은 여기는 더 이상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래서 저도 뭐 다른 방향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쨌건 더 큰 채널 가는 게 그게 황덕현 해설위원한테도 더 좋은 일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님께서 독일이 초반에 그 사망한 사람들 코로나 검사는 안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설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사실 아니지 않나요? 그건 그냥 설 아닌가요? 초반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한국이 워낙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검사 수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에 있는 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했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독일도. 그래서 뭐 그건 그렇죠. 어쨌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전부 다 이제 죽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그 코로나의 여파는 축구 구단들도 상당히 크게 받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그냥 분데스리가 모든 경기들이 다 이제 연기가 됐고요. 3월 14일에 있었던 쾰른하고 메넨글라드바흐의 라인 더비가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그게 무관중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무관중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유럽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게 심하다는 거를 인식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막 메넨글라드바흐 팬들 막 다 그 경기장 밖에서 막 난리치고 막 선수들 나와가지고 다 같이 막 이러고, 그렇죠. 그 라인 더비 이겼다고 그랬었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심각한 줄을 몰라가지고 원래 그 다음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도 이제 그 아우크스부르크 도시에 가가지고 보려고 그랬어요. 무관중을 한다라고 했었죠, 원래. 무관중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유럽 쪽에서 한꺼번에 그냥 막 사망자들 이탈리아에서 너무 막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상 중지가 됐었던 거였는데. 맞습니다. 뭐 그렇게 돼서 현재 분데스리가 구단들은 대부분 일단 연봉 삭감은 다 들어간 상태고요. 뭐 그 차이가 조금 있지만 뭐 20에서 30% 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적 시장도 상당히 위축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하일 초크 도르트문트 단장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는 예전처럼 막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3일에 이틀에 3명을 영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슐츠하고 브란트하고 그리고 토르강아자르하고 그런 식의 영입은 이번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뭐 그럴 만한 그러니까 사정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뭐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만이 아닌 그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그 불확실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유럽 구단들이 다 이거에 대한 여파들을 받을 거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이적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죠. 일단은 아무도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요. 예. 그리고 일단 재개가 된다는 그 시점 자체도 모르니까 물론 그 분데스리가는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지만요. 네. 예, 그 이제 울리베네스 지금은 은퇴한 그 바이에른 뮌헨 전임 회장 역시도 예, 뭐 그니까 이번에는 그 1억 유로짜리의 이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다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갖고 그 독일에선 그런 보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하베르츠 있잖아요. 네. 카이 하베르츠가 이제 독일 내에서 걔를 영입하려면 1억 유로가 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하베르츠는 이번 여름에는 이적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이적료를 감당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베르츠는 그것 때문에 레버쿠젠하고 아마 베르너식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 베르너가 바이아웃 조항이 들어간 걸로 해가지고 재계약을 했었잖아요. 라이프치히랑 지난 여름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그나마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팀들은 사정이 낫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하브리가 팀들이 진짜 죽어나는 건데 왜냐면 그나마 그래도 분데스리가 팀들은 뭐 스폰서십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 키커즈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 그 만약에 5월까지 시즌이 재개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럼 이제 6월이 되면은 그니까, 분데스리가 팀들과 2부 리가 팀들 13개 팀이, 예, 파산, 36개 팀들 중에서 13개 팀들이 파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는 샬케도, 예,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샬케가 항상 조금 적자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샬케, 함부르크, 독일 내에서 조금 대표적인, 예, 좀 방만한 운영을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팀들이 이제 뭐 파산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이건님께서 산초도 잔류각인가라고 하셨는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또 얘기가 다르니까. 근데 물론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타격을 안 받을 순 없어요. 예, 안 받을 순 없는데, 이제 맨유가 그래도 가장 타격을 안 받는 편이라고 해야 되고, 왜냐면 맨유는 스폰서십 계약을 미친듯이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냐요. 솔직히 말하면 그나마 분데스리가 팀들이 프리미어리그 팀이나 아니면 라리가, 세리에 이런 팀들보다 타격이 적은 편이래요. 왜냐면은 분데스리가는 그러니까 수입의 비율 중에서 방송 있잖아요. 방송 송출권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데스리가 조금 대신 이제 분데스리가 조금 머천다이징의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머천다이징이 그게 이제 분데스리가 팀들이 타격받는 거는 매치데이 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판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머천다이징에서 타격을 받는 거고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중계권료 비율이 되게 높아요. 거기가 중계권료 비율이 막 70% 막 이렇게 먹거든요. 본머스가 안 되면은 자기네들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지금 경기가 중계가 안 되니까 중계권료가 들어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만큼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맨유 같은 경우는 그게 있는 건 거죠. 스폰서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스폰서 비율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지불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유가 산초를 영입한다 하면은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하버리그 팀들은 진짜 거기는 하루 벌어서 사실상 하루 먹고 사는 예, 그런 식의 운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브리그들은 파산한 데도 있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잉글랜드 쪽에서도 파산한 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그 중에 이제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였죠. 로코모티브 라이프치히라는 4부 리그 팀이 있거든요. 이 4부 리그 팀이
Der unsicht bare Gegner.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적과 경기를 하는 거를 인터넷 라디오로 해설자가 가상 경기 중계를 가상 경기 중에. 예, 이걸 그 티켓을 1유로에 팔았거든요. 아. 1유로에 그래서 그거가 1,300원 네, 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팬들한테 이 중계를 들으면서 가상의 그 팀과의 경기를 인터넷 라디오 중계에 들으면서 그냥 상상하면서 그래서 뭐 우리 선수 누가 뭐 드리블을 몰고 갔습니다. 뭐 우측면에서 크로스, 뭐 슈팅, 골,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걸 판매를 했는데 이게 무려 11만 장이 팔렸대요. 11만 장이요. 예. 아. 원래 여기 구장에 사람들 모아봤자 뭐 한 그죠. 5천, 8천 뭐 만 명 안 올 거 아니에요. 사부리가니까. 그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예, 90분 동안 안 보이는 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이걸 그래서 11만 장이나 팔려가지고 나름 대박을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브리그 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그거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단 이 선수가 쾰른의 라이스트너라는 선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선수는 퀸스파크 레인저스 소속이에요. 근데 현재 그 쾰른의 겨울 이적 시작을 통해서 임대로 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상 굉장히 그 대기만성형 선수예요. 원래 어린 시절에 그 오브리가 팀인 여기가 오브리가 팀이거든요. 보레아 드레스덴이라는 팀이요. 당시에는 오브리가였어요. 지금 7부리가까지 떨어져 있는데 어쨌건 당시 오브리가였던 그 보레아 드레스덴에서 프로 데뷔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있었다가 만 20세 이제 디나모 드레스덴 그 드레스덴 지역에서 가장 큰 구단이잖아요. 유명한 구단 잠머가 있었고 했던 구단인데 그 디나모 드레스덴 2군 계약을 20살에나 이제 체결을 하게 됐었고요. 계속 2군에서 뛰다가 뭐 그런데 이제 성실한 플레이를 펼쳐가지고 좀 코칭 스태프들 눈에도 띄고 해가지고 간헐적으로 1군 출전 기회를 얻다가 2012-13 시즌 3부 리그 할레세르라는 팀으로 이제 임대 생활을 거쳐가지고 2013-14 시즌 이제 만 24세에 들어서야 이제 처음에 1군 계약을 체결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하필이면 이 선수가 이제 데뷔한 시즌에 디나모 드레스덴이 17위에 그치면서 3부 리가로 강등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니온 베를린 현재는 분데스리가에 있는 우니온 베를린으로 이적을 했었다가 그냥 이제 퀸스파크 레인저스까지 이적을 하게 돼가지고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가지고 좀 빅 플랜드리 저먼 프렌즈 이런 별명을 얻었었거든요. 거대하고 친숙한 독일 친구 예, 이런 그 애칭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데스리가 쾰른으로 임대를 와가지고 만 29세에 들어서야 29세에서 예, 분데스리가에 입성하게 된 선수인데 근데 어쨌건 뭐 이 선수가 이거 사진을 내리면 안 됐네. 다시 했어야 되네. 잠깐만요. 사진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 이건님께서 요즘 세상은 센스가 필요해. 중요해. 아까 그거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로코모티브 라이프치. 어쨌건 이 선수가 그랬는데 보레아 드레스덴이 자기 친정팀인 보레아 드레스덴이 현재 7부 리가까지 추락해 있어가지고 그 재정 악화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먼저 연락을 했대요. 이게 보레아 드레스덴 단장인 엘비르 유고가 그 빌트지하고 인터뷰에서 한 얘긴데요. 토니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라이스트너 이름이 토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금을 어떻게 융통을 해야 될지 이게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유소년 팀들 그 코칭 스태프들 임금을 좀 대신 지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스트너도 바로 이제 코칭 스태프한테 그 코칭 스태프들 월급 내역을 받아가지고 아내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바로 다음날 그 돈을 송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원래 드레스덴 하면은 디나모 드레스덴이 가장 큰 구단이잖아요. 근데 보레아 드레스덴은 7부 리가에 있는데도 드레스덴 지역에서는 가장 유스 팀 숫자가 많대요. 왜 그 연령대별 유스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코칭 스태프가 36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예. 그래서 유스팀 코칭 스태프가 36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걸 이 선수가 다 그거 한 달치 월급을 한 다 달치 지불을 해준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선수가 이렇게 지불하니까 얀츠케 아시죠? 토니 얀츠케, 메넨글라드바흐 수비수 그 선수도 보레아 여기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율리안 드락슬러 이 선수가 아주 그냥 통큰 기부를 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여기 드락슬러 같은 경우는 그 글라드백이라는 소도시 출신이거든요. 여기가 약 7만 6천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소도시에서 태어났었는데 거기가 소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부 다 이제 하부 리그, 그 아마추어 리그예요. 팀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뭐 5부 리그, 뭐 4부 리그 여기까지 올라왔던 팀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아마추어 리그 팀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팀이 7개나 있긴 있어요. 예. 7개나 있긴 하니까는 그 드락슬러가 또 이제 롤란트 그 글라드백 시장한테 그 화상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글라드백에 있는 7개 구단의 금전적인 지원을 이번 시즌 종료 시점까지 다 전담하겠다. 예,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롤란트 그 글라드백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요즘처럼 그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락슬러의 행동은 글라드백 축구 구단들에게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사인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저 기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드락슬러가 그가 쓴 멘트가 되게 저는 그가 감명 깊게 봤어요. 그거를 그가 인스타그램에 되게 길게 글을 적었거든요. 길게 글을 적었는데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건 그 유소년 팀들이 있어야지 축구가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얘기들을 했거든요. 마치 내가 어릴 때처럼 그 미래의 재능들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오네 글라드백, 카인 파리스. 이건 그러니까 글라드백 없이는 파리도 없다. 그러니까 글라드백이라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파리라는 대도시에서 뛸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저 솔직히 말하면은 그 드락슬러가 예전에 그 샬케에서 볼프스부르크 갈 때, 그리고 또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파리로 갈 때 좀 PSG로 갔을 때 구단들하고 그렇게 매끈하게 이적하진 않았어요. 좀 말들이 있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곱게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그 최근에는 파리에서 못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계속 이적을 해야 되는데 있는 거 보면서 얘 좀 그가 축구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렸나. 왜냐면 이럴 때는 어쨌건 이 선수의 이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연봉인 거잖아요. 다른 구단으로 가려면 연봉을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파리에서 못 뛰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연봉 삭감해서도 아직도 창창한 나이인데 아직도 창창한 나이인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얘가 축구에 대한 열이 잃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돈 쓰는 거 보니까 좀 크게 그럴만하다. 라이스트던도 진짜 멋있었고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그렇게 연봉이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돈도 없잖아요. 무명 생활을 계속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드락슬러 같은 경우에는 떠나면서 그 돈을 기부하면서 뭐라고 했었댔죠? 그러니까 글라드백 없이는 파리도 없다. 그 라이스너도 약간 좀 비슷한 얘기를 적었었거든요. 그거가 SNS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지 그 뿌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것이 내가 그 유스 시절 팀이었던 보레아 드레스덴의 이번 달 그 유스 팀 코칭 스태프 월급을 대신 지불하기로 결정한 이유이다. 이를 통해 드레스덴 축구에서 미래의 새로운 재능들이 자라날 수 있길 바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건 뭐 돈을 얼마나 그러니까 선수들이 받던 아니면 얼마나 기부를 했던 간에 이런 거는 좀 가슴 따뜻한 얘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코로나에 대해서 뭐 기부라던가 아니면 봉사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독일에서. 먼저 잠깐만요. 아까 저기 뭐 재정 지역 경제 얘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 중에 그거와 조금 연계된 건데요. 로이스가 일단 50만 유로를 기부를 했습니다. 50만 유로를 기부하면서 여기 뭐 영어는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Help your hometown. 예? 너의 지역을 도와라. 예, 이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50만 유로를 기부를 하면서 이 캠페인을 시작한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한 얘기가 우리 모두 알다시피 현재 그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정지된 상태다. 이는 곧 그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 지역 중소기업들이야말로 바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문제를 돕고 싶다. 난 당신들이 당신의 지역 경제를 지지해 줄 것을 격려하고 싶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 오직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을 이걸 통해서 기부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도르트문트 팬들한테. 예. 이 캠페인을 일단 로이스는 이 캠페인만이 아니고 또 이제 도르트문트 구단하고의 그런 캠페인들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경제 살리는 그런 것들로 이거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뭐 선수들 관련된 기부 활동들 같은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댐님님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기부금을 낸 제가 아는 바에서 제가 모르는 바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예, 독일에서 가장 먼저 기부금을 냈던 사람은 빨리 냈던 사람은 레반도프스키 부부였죠. 예. 안나하고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100만 유로를 코로나 기부금으로 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외에도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화면을 지웠다. 디바이스 비디오 죄송합니다. 이게 맨날 헷갈려요. 이제 뭐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에른 선수들만 조금 따로 얘기를 하자면요. 알칸타라 그 가족 재단이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형제만이 아닌 아버지가 일단 마지뉴라고 1994년 미국 월드컵 그 우승 당시에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마지뉴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친동생은 바르셀로나 유스였다가 이제 뭐 셀타비고에서도 현재 뛰고 있는 하파엘 알칸타라 그리고 또 이제 사촌이 그 로드리고라고 발렌시아 공격수거든요. 예, 그렇게 그 가족들이 다 축구 선수 집안인데 뭐 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바르셀로나에서 어린 시절을 계속 보냈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그 고향이나 다른 마찬가지인 바르셀로나 의료진을 지원하고 있고 알칸타라 가족재단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노이어 같은 경우도 마누엘 노이어 아동재단을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루르 지역 왜냐면 노이어가 이제 게젠키르겐 저기가 샬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예 거기 루르 지역과 그 미넨 지역 고아원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비 마르티네스는 그린바이트 적십자랑 연계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직접 이제 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을 위해서 식료품 배달에 나섰거든요. 이렇게 뭐 지금 사진 찍나 내린 거지만 마스크랑 이제 장갑이랑 다 쓰고 예,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고서는 이렇게 가서 예. 그래서 이제 노령층 집들을 다 가가지고 저희 집 앞에다가 이제 음식물들을 배달을 해가지고 걸어놓고 가는 예, 배를 누르고 가는 예,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님께서 그 엠네찬도 엄청 크게 기부했던 데라고 했죠. 예, 이런 기부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밀러 같은 기부는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래 금전적인 기부는 그렇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근데 보아팅 사진은 안 넣었구나. 보아팅 사진이 없네요. 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제 뭐 밀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의료진을 비롯해가지고 보건당국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우체국 직원 같은 그 공익근무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도리어 어느 때보다 바쁘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그리고 힘들고 그 사람들한테 슈니첼 아시죠? 예, 독일식 그 돈가스. 예, 그걸 이제 배달하는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요. 밀러가 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용 서적을 2편이나 이미 낸 적이 있어요. 어린이용 서적을요? 예, 어린이용 서적을 2편을 냈는데, 근데 이번에 아직 그 출간하지 않은 예. 자기가 이제 쓰고 있는 책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집에 있어야 되죠. 외출 금지 지역이니까 집에 있으니까 어린 애들을 위해서 예, 자기가 쓴 책의 2번째 챕터를 읽어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프로 선수가 되는 길 해가지고 어린 옛날 밀러 선수는 약간 좀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그 동화 읽어주는. 근데 SNS도 되게 소통을 많이 해요, 밀러가. 현재 그 팬들하고 좀 다양한 것들, 그리고 홈메스하고 둘이서 막 매일같이 놀이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화상으로 해가지고 그것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건 이런 것들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거죠. 킴미하고 고레츠카하고 둘이서 그 진행 중인 캠페인인데요. 일단 1억 유로를 된다. 죄송합니다. 100만 유로를 일단 기부를 했고 1억 유로면은 부담 100만 유로를 일단 기부를 했고요. 위키 코로나는 우리는 코로나를 걷어차 버리겠다. 이런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어요. 그 선수들이 훈메스, 베르너, 헥토어, 브란트, 슈틴데, 클로스터만, 할슈텐베르크, 에게슈타인 형제, 그리고 벤더 형제, 하베르츠 이렇게 그 분데스리가 스타 플레이어들도 있고 또 이제 사네, 드락슬러, 회베데스, 리티거, 틸로켈러, 콜라시니악 같이 이제 그 외국에서 뛰고 있는 그 독일에서 태어난 그 선수들, 그리고 또 이제 훈텔라르, 아리트 이런 외국인이지만은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아니면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도 기부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코바치, 히치펠트, 풀릭 이런 감독들도 같이 기부를 하고 있고, 이제 NBA 선수 슈레더, 그리고 또 독일 NBA 선수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이제 스베레프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 위키 코로나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티셔츠 같은 것들도 판매하고 그러면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코로나 그 기금 같은 데에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좀 선수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얘기를 해야죠. 네. 구단 차원에서 구단 차원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분을 불렀는데요. 먼저 아우크스부르크는 잠깐만요. 이거보다 먼저 그 얘기부터 할게요. 아우크스부르크 회장이 좀 일침을 했었죠. 그 리버풀하고 토트넘 같은 구단들이 그 직원들을 해고했다가 그래서 이제 해고 수당으로 임금을 지불을 하려는 약간 좀 그런 꼼수를 썼다가 그때 좀 많이 그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회장인 호프만이 아우크스부르크 지역지인 그 알게마이네하고의 인터뷰에서 매년 1,000억 단위의 매출을 쓰는 갑부 구단들이 직원들을 해고시키거나 단기 알바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기사들을 읽었을 때 난 뭔가 그 잘못된 영화를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현재 그 아우크스부르크 사무실에는 많은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을 수행 중에 있기에 축구 없는 이 기간이 우리 프로젝트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하게 모두들 바쁘게 일하고 있고 우리는 당장 정부 지원에 의지하지 않은 채 우리만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실제 그 아우크스부르크는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특히 이번 그 코로나에 맞춰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대형 프로젝트 이름이 뭐죠? 일단은 아우크스부르크 헬트 투자맨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지금 최근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직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게 있어요. 그거 의미가 아우크스부르크는 결속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예. 우선은 결속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점은 아까 이제 처음에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선수들 개개인이 돈으로 이제 돈 아니면은 뭐 셔츠 같은 걸 판매해서 이렇게 기금을 모으고 한다면 이 캠페인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중요시하는 게 아우크스부르크 그 주민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결고리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부터 한 개 한 개씩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기부 같은 걸 많이 하긴 했었는데 분명 아우크스부르크 선수들도 몇 명 그런데 참여한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비교적 이제 그렇게 인지도가 그렇게 많은 선수들은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예 그런 자료를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대신에 이쪽 구단 차원에서 함께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요. 그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가장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의료진이나 네. 아니면은 또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우크스부르크랑 또 아우크스부르크를 협찬하고 있는 이제 음료 스폰서랑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의료진들이 이제 차를 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막 드라이브스루라고 하죠. 드라이브스루 검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면은 그 아우크스부르크 스태프나 아니면은 선수들이 직접 이제 트렁크에다가 음료를 한 박스씩 이렇게 줬어요. 이게 예시 사진이고요. 베베카 아레나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베베카 아레나 홍구장에서. 예, 맞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주차장 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이제 예 트렁크 열고 바로 이렇게 음료수 개인당 2박스씩 저 크기의 박스 2박스씩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요. 아, 저도 저걸 그러니까 기사를 제가 직접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지는 안 나와가지고 그냥 가면은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2박스씩 주는 거군요. 2박스씩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은 거로는요 거의 그래서 9,000박스 정도를 3일 동안 다 드렸다고 해요. 예. 물론 이거는 4월 1, 2, 3일 동안만 진행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한 9,000박스 정도를 드린 걸로 합니다. 근데 예. 일단 그냥 크게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하고 네, 사설 가죠. 예, 제가 그렇죠. 얘기를 할게요. 예, 왜냐면 일단 그 첫 번째로는 온라인 기부 웹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현재 휴업으로 수입 손실이 발생한 개입 기업체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바로 이거죠. 예, 온라인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기부금을 받아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거고. 그냥 이제 병원, 양로원, 요양보호시설 등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베베카 아레나에서 그 주차장에서 3일간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식수 및 맥주 제공하겠다. 이게 바로 그 식수 및 맥주 제공. 예, 이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그뮬러 가구 회사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비노폴리스 와인 회사. 그리고 또 이제 일포르치노 그 아우크스부르크에 되게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경기장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예. 구자철 선수가 자주 먹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해요. 네, 저 전임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예, 근데 구자철 선수가 되게 자주 먹었다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런 그 아우크스부르크의 지역 기반 그 파트너십들과 협력해가지고 슈퍼마켓 점원들이나 간호사 같은 의료 보조자들 및 그 봉사자들에게 무료 상품권 지원. 이게 바로 무료 상품권 지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일포르치노는 식사권을 주는 건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식사를 해라. 고생한 만큼. 그렇죠. 예, 뭐 아니면 와인을 가져가라. 뭐 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는 중단된 아우크스부르크 타펠이 어떤 거냐면요. 타펠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건 무료 숙소라고 써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노숙인 분들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데 아닌가요? 그 타펠이 독일어로 밥상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창립이 25주년이 됐었는데 저도 이걸 알아봤던 거였는데 시민단체 명칭이에요. 시민단체 이름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밥 퍼주는 뭐 이런 거와 비슷한 시민단체인 거예요. 밥상의 시민단체인 건데
여기서 그거가 마트라던가 식품업체 등에서 약간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지만은 그 먹을 수 있는 네. 그 있잖아.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린 그런 데는 폐기 처분하는데 그게 뭐 그래도 유통기한보다 한 달 정도는 더 간다라고 얘기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네. 대접을 해주고 네. 무료 급식 같은 것들을 해주고 하는 그런 데인데 지금 그게 완전히 끊겨가지고 네. 벨리 타페도 이게 멈췄었고 아우크스부르크 타페도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아탱이 위넨하고 베를린 타페 지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우크스부르크 그 타페를 지원 그가 4월 7일부터 재개될 수 있도록 파견 직원도 보냈고 그 물류 및 식량도 기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타펠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타펠. 그래서 음식 표시 딱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5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아우크스부르크 헬트 슈자멘 2020 그 특별 티셔츠를 제작해가지고 15.95 유로. 그러니까 하나 약 2만 원. 2천만 원인데. 하나 약 2만 원에 판매해서 그 수익금 전체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예. 이게 바로 그 티셔츠인 거거든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게 바로 그 티셔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티셔츠를 현재 판매를 해가지고 전부 다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까 그 음료 지원한 사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이라고 저한테 주신 건데 이거는 뭔가요? e스포츠라고 해가지고요. 네. 여기 아까 처음에 그 몇 가지 6가지 정도 있었던 그 카테고리는 없는 건데요. 한 3일 전인가? 지난주 주말쯤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e스포츠 팀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아우크스부르크 주민들 250명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다 같이 그냥 피파 20 그 게임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은 최소한 5유로 정도 기부금을 내고 참여를 해라. 그래서 그 수익금을 전부 다 이제 기부금으로 그렇죠. 한 거군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이 한 1,500유로인가? 2,000유로 그 정도 사이에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에 있는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다 기부가 됐고요. 아우크스부르크 패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기부 플랫폼이에요. 그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작한 기부 플랫폼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들어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저기로 들어가면은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자영업자들 중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은 저 지도에 이제 위치랑 얼마 정도의 금액을 원하는지 이런 게 다 뜨거든요. 그래서 1907유로. 저거는 약간 저분이 머리가 좋은 게 1907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창단한 연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덕분에 원래 원했던 134%. 그렇네요. 팬들이 이런 것도 뜨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134%가 뭔가 했었는데 그가 100%를 넘어섰네요. 그렇죠. 본인이 원했던 거에. 그렇죠. 역시 이런 것도 결국은 아이디어가 중요하군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아까 그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한 자영업자분께서는 거의 3,000유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를 지원받으면 감사하겠다 했는데 그게 24시간 안에 3,000유로를 그냥 넘어섰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아우크스부르크 주민들의 약간 결속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아까 그 타펠 그거예요. 그 아우크스부르크 타펠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이제 음식물도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타펠 관련된 거는 저도 그거 사진들을 여러 개 봤었거든요. 그 아우크스부르크 그 트위터에 사진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타페 사진들 보니까 이제 뭐 로이터 단장도 직접 물건들을 옮기고 음식물들을 옮기고 그러니까 단순히 선수들도 또 당연히 그 봉사활동을 한 데다가 선수들만이 아니고 그 구단 고위 관계자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면 빅클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단 관계자까지 그렇게 그냥 고위층까지 와서 그렇게 막 이렇게 물건 들고 이러진 않을 텐데 네. 아우크스부르크는 아무래도 좀 분데스리가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구단이다 보니까 좀 야 이거 고위층도 고위층 같지 않은 약간 좀 친근한 예 그런 느낌이구나 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됐었던 게 그 타펠에서 이제 운영하는데 스태프분들이 되게 고령의 분들이시래요.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같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특히 왜냐면은 고위험군인 분이시니까요. 아 그것도 그게 컸나 보네요. 예. 타펠이 거의 멈췄던데 예. 그래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직원들 파견한 거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그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저는 그냥 단순히 물품들이 끊겨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예. 그런 것도 있겠구나.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니까 고령층은 코로나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예.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웃북 직원들이 많이 파견이 되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제가. 가끔씩은. 왜냐면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좀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만 일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일 교대 시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거는 5월 3일까지 계속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에 이제 외출 통제가 풀리는 날이거든요. 네. 그 이게 아우크스부르크 티셔츠에 저희가 산 거죠. 예, 아까 보여드렸었고요. 네, 빨간색도 있고. 예, 빨간색도 있습니다. 여성 옷도 있고 남성 옷도 있고. 이게 그 여성 옷 약간 허리가 들어간. 그렇습니다. 약간 그리고 여기서 아웃곡 홍보를 잠깐 하자면요. 네. 지금 저희가 공동구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티셔츠도 공동구매해서 구매할 수 그래요? 있도록 넣었어요. 이 티셔츠도 공동구매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 공동구매할 그때 샀거든요? 실수네! 아닙니다. 예. 방송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 티셔츠로 얻는 수익들은 구단 차원에서 다 아웃곡 도시를 위해서 기부가 될 테니까 뭐 유니폼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 티셔츠를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뭐죠? 예. 이거는 이제 구단 차원에서 도와드렸다기보다도 그 팬클럽 있잖아요. 팬클럽에서 직접 도와드린 거예요. 이제 아웃곡도 울트라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진정한 막 로열 팬들 이런 데서 이런 팬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독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출 자제령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점에 직접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가능한 거는 배달업 같은 거는 가능해요. 뭐 음식도 시켜 먹고 아니면 뭐 사야 될 게 있으면 뭐 급한 거나 이런 거 사야 될 게 있으면 배달을 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웃곡 팬들이 이거를 직접 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배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건.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잠시만요. 지금 하지 말아야 돼. 지금 안 했나? 예.
좀 채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냥 채팅 끄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쪽은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뭐 다른 구단들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사도 쓰고 하긴 했었는데요. 먼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지그나 이두나 파크를 그 코로나 검사장으로 쓰고 있죠. 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있죠. 먼저 그러니까 KVWL 쪽에서 연락을 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독일의 그 건강 보험센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쪽에 가까운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어쨌건 코로나 검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그거 2m 간격을 둬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일반 병원들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얼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계속 두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제 지그나 이두나 파크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83,000석 좀 8만 몇 석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검사하는 곳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도르트문트도 대대적인 기부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루시아 폐업인데시 하는 건데 보루시아는 하나로 묶여 있다. 예. 아까 그 결속한다는 비슷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뭐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도르트문트에서 보루시아 폐업인데까지는 똑같은데 그 밑에 게마인잠 게겐 라시스무스 우리 함께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이 티셔츠를 만든 거예요. 현재 이 티셔츠를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것도 전액 이제 기부금으로 쓰일 거고요. 원래 이게 도르트문트는 매 시즌마다 이런 식의 그 캠페인을 해가지고 한 번은 원래는 여기에 스폰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스폰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폰서 대신 이런 것들 대신 그 한 경기 있어서의 스폰서 금액은 받지 않고 이걸로 이제 기부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건 경기에서도 입을 그 셔츠인가요? 지금은 모르죠. 왜냐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그렇긴 한데 아마 입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라면은 이걸 하지 않았을.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인종차별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걸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보루시아 폐업인데 시한 캠페인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조금 확장 차원으로 바꾼 건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구단들이 다 하고 있어요. 헬타 베를린도 탑회에 돕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래도, 색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니더작센주잖아요. 예. 볼프스부르크는 니더작센주에는 그러니까 독일은 지역마다 또 대형 슈퍼마켓 따로 막 이름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전국구는 이제 알디 이런 게 있지만은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에데카는 니더작센주의 이제 대형 슈퍼마켓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가가지고 그 슈퍼마켓 돕는 일들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팬클럽 차원에서도 지금 조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아우크스부르크도 팬클럽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게 메넨글라드바흐 서포터 그룹 팬 프로젝트 메넨글라드바흐 줄여가지고 FPMG라는 그 서포터 그룹이 있어요. 그 서포터 그룹에서 낸 아이디어인데요. 이건 처음에 아이디어 사진이에요. 뭐냐면은 선수들 선수들인다 본인 이게 팬 서포터 사진을 보내주면은 그걸로 이제 이 판넬을 만든다는 거예요.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티켓 값이 19유로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 19유로를 내고
좌석에다가 그걸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배치해가지고 이 19유로 중에 2.5유로의 수수료는 이제 FPMG 7명 직원 월급으로 지불이 되고 이제 나머지 금액들은 일단 그 판넬을 만드니까 그 판넬 회사도 왜냐면 지역 판넬 회사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망해가고 있는데 그 두 개 업체에다가 이걸 제작을 맡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업체도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판매를 그거가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기부금을 가지고 코로나 관련 기부금을 활용을 하겠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귀엽네요 이거는. 예, 그래서 현재 이게 그 빌트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기자석에도 있더라고요. 기자가 그러니까 돈을 내고 기자석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하나는 일단 그 비록 무관중 경기지만은 팬들의 그 실물 모습 판넬을 통해 가지고 선수들 이게 저희 그 분데스리가 현재 무관중 경기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중 경기 때 선수들에게 그 어쨌건 응원의 기운을 전해줄 수 있다. 이건 실제 그거가 뭐 현재 분데스리가 팀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뭐 존모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좀 효과가 있다. 뭔가 그래도 응원을 받는 느낌이다. 팬들이 이렇게 얼굴이 있으니까 응원받는 느낌이다. 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한 뭐 그 폐업 위기에 놓인 판넬 제작 회사들이 기사회생이 가능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뭐 FPMG에서는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중에 리그가 정상화되면 이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팬들한테 이걸 가져가라고 할 거래요. 가져가면은 그러면 이거 딱 놔두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이겨냈지. 그렇죠. 추억거리가 된다. 이거는 뭐 FPMG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예,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름 좀 센스 있는 좀 아이디어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쾰른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서포터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관중 경기 때 어떻게 조금 같이 그러니까 연동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플래카드 같은 것들을 걸고 뭐 문구들 같은 것들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방향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로 좀 울트라스들하고 지금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대화들을 나누고 있다. 예, 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함성 소리 같은 거 녹음해가지고 한다는 그게 아마 프랑크푸르트가 그거 한다고 그랬을 거야 아마. 예, 저도 그때 봤어요. 그 함성 소리를 뭐 얘기해가지고 뭐 한다. 예, 그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 프리미어리그 쪽에서도 함성은 뭐 그렇게 한다라는 그 얘기들. 그 음원 소리 평소에 뭐 그 노래 막 그렇죠. 선수들 노래도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이건님께서 계속 좋은 댓글들을 많이 혼자서 열심히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코로나 극복 후에 저 판넬에 사인해달라 하면 선수들이 잘해주실 듯. 그러겠네. 예, 이거는 네. 해줘야죠. 그렇죠. 예, 기념인데.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디트마르호프 있잖아요. 호펜하임 회장. 예, 그 사람이 그 큐어백이라는 제약회사를 주식을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큐어백이라는 곳과 함께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상용화를 위해서는 뭐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호프가 한 얘기인데 호프는 뭐 현재 그 검사 같은 것들이 조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은 가을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고 이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 프리드리 폰 볼렌이라는 이제 박사가 포커스라고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그 잡지 있잖아요. 네, 시사 잡지하고의 인터뷰에서 안정성과 허용성 및 효과성을 입증하고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그가 상용화되려면은
근데 현재 그 초여름부터 사람들에게 백신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사가 잘 풀린다면 올해 말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아직 더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루머도 있었죠. 트럼프가 여기 회사를 사들이려고 했는데 이게 그 회사? 예, 호프가 막았다. 이런 식의 루머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고요.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백신이 잘 돼가지고 개발이 되면은 좀 그 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실제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호프가 저기 잠깐만 어느 도펠파스였나? 아무튼 독일 그 토크쇼 있거든요. 거기에 출연했어요. 토크쇼에 출연해가지고 그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호프가 울트라스들이 대대적으로 그걸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은 어쨌건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프레임을 그렇게 짰다. 프레임을 그렇게 짜가지고 나를 그렇게 공격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어쨌건 이게 그러니까 한참 진행됐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쳐진 게 된 거잖아요. 멈춰진 게. 그거는 과거는 과거니까 이걸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은 그러면 자기는 이걸 잊겠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이 일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잊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현재 5월 4일부터 재개하네 안 하네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바로 이제 그 화상 회의가 있었죠. DFL 그거가 독일 프로축구 리그 연맹 CEO인 이제 자이페르트가 화상으로 이제 각 구단 CEO들하고 이제 얘기들을 회의를 한 건데요. 분데스리가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회의들을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5월 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5월 4일이 아니고 5월 9일인데요. 거기서 자이페르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5월 9일이든 그 후든 재개할 준비는 분데스리가 다 끝나 있다. 실제 자이페르트가 심판들도 이미 모아가지고 심판들에 대한 코로나 대책 회의라던가 그리고 또 방침들 같은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전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데스리가가 재개가 된다 하면은 심판들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연고지인 사람은 그 경기를 할 수 없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제가 베를린 태생이면은 헤르타 베를린 경기 주심을 못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니온 베를린하고 헤르타 베를린 주심을 못하고 제가 겔젠키르헨 출신이면은 샬케 경기 못하고 도르트문트 출신이면은 도르트문트 경기 못하는데 지금은 상황이니까 해당 지역 경기만 거기 심판만 하게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원정을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걸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이제 휘슬을 불 때도 약간 거리 두기를 하고 이게 신체기를 바꿔요. 그리고 이제 쾰른에 있는 VAR 센터 있잖아요. VAR 센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약간 좀 고립되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데스리가 준비는 끝났는데 문제는 분데스리가 재개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정치권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관중 경기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은 미디어 파트너와 이미 합의가 다 됐대요. 미디어 파트너와도 합의가 다 됐고 그래서 총 최대 213명이 경기에 관여를 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선수들 있고 또 이제 코칭 스태프 있고 미디어 의료진 있고 그래서 경기장 내부에는 98명 그리고 이제 경기장 관중석에 115명 그건 이제 미디어 관계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 109명 그건 이제 의료팀들 긴급 의료팀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관리자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를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데스리가는 그래서 4월 6일부터 훈련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훈련 시작하기 전에 원래 먼저 볼프스부르크 훈련을 했었습니다. 팀 훈련 전에 이렇게 그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사실상 개인 훈련 뭐 이런 것들 요가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그 화상으로 훈련을 했었거든요. 여기 이제 플릭 감독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체력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들 다 이렇게 화상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감시하는 거죠. 그렇죠. 감시하면서 예, 이렇게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예 훈련들을 했었는데 4월 6일부터 훈련이 재개가 됐죠. 4월 6일부터 훈련이 재개됐는데 기본적으로 어쨌건 접촉이 일단 안 되잖아요. 네. 예, 접촉을 할 수 그래서 경합 훈련이 불가하고 네. 태클 훈련도 불가하고 예 그리고 또 그 샤워실도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개개인의 그 개별적인 샤워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샤워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샤워를 집에 가서 해라. 집에 가서 그죠. 예, 집에 가서 샤워를 해라 이렇게 했고 음식도 안 주는 곳들이 많긴 한데 예 그래도 그 음식을 지원하는 데들은 아무래도 그가 좀 뭐 어린 선수들이라던가 그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음식 지원받는 것도 되게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먹고 싶은 거 메뉴판을 보고 적으면은 테이크아웃으로 주면은 이제 집에 가서 먹는 식. 예,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훈련도 그가 좀 다양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헬스 기구들 뭐 이런 것들 피트니스 기구들을 뭐 경기장 바깥으로 내놓기도 했다라고도 하고 그 뭐 이제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대형 다트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찍찍이거든요. 찍찍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싸가지고 다트만 슈팅 훈련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나브리가 불사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기념사진 찍는 거고요. 켈르는 이제 뭐 그 경합 훈련을 못하니까 대형 이 풍선들 인형들을 냅둬가지고 여기 선수 그림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막 몸으로 부딪히게 하는 예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도르트문트는 원래 이건 지금은 다른 구단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처음 만든 게 이제 도르트문트잖아. 풋보나우트라고 이거 좀 지금은 많이들 알 거예요. 풋보나우트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볼 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볼 쏘는 것들에서 임의로 이렇게 볼을 쏘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 데다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초록 불빛이 들어오면 이쪽에 들어오면 열로 넣고 여기서 바다에서 트래핑하고 슈팅하고 슈팅하고 이걸 통해서 뭐 지각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간 자각 능력 그리고 또 순발력, 민첩성 그리고 볼 트래핑 뭐 이런 것들 이게 그 기본적으로 126km/h까지도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는 이런 훈련들 이걸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호펜하임은 저 풋보나우트만이 아닌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헬릭스라고 하는데 예전에 헬릭스라고 했어요. 지금은 헬릭스 아레나인 건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게 그가 헬릭스가 어떤 거냐면요. 원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원형 구조물에 들어가면은 버추얼 리얼리티로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조금 이게 360도 새로 나와가지고 좀 사람답지 않게 나오는데 원래는 사람처럼 나오는 거였거든요. 예전 거는 예, 그 분데스리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예전 버전들이 나와 있어요. 예전 버전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선수들이 이제 경기 시나리오에 맞게 여기 뭐 그가 호펜하임 선수 그리고 뭐 상대팀 선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움직여요. 막 임의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볼을 주고받아요. 그러면은 볼을 누가 이렇게 순서대로 받았나 이거를 눈으로 따라간 다음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예전에는 180도에서 270도 버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지각하고 뭐 그 두뇌로 인식하고 그러면서 축구 지능을 조금 늘리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메시는 다른 것보다도 진짜 메시가 천재인 거는 판단력에 있다. 순간적으로
상대가 되게 빠르게 이렇게 올 때 그 순간적으로 파악을 다 해버린다는 거죠. 파악을 다 해버리면서 누구한테 패스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다. 다음 다섯 수 앞을 본다 메시는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호펜하임 심리학자가 심리 담당하는 의사가 얘기를 한 건데 박사가 얘기한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근데 헬릭스 아레나라고 해가지고 360도로 만든 거예요. 360. 네, 360도로 만들어가지고 뒤에서부터 이제 뭔가 실제 그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되게 뭔가 좀 이게 그 4월 5일날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호펜하임은 이제 스포츠과학 같은 것도 많이 발달돼 있어. 그렇죠. 아예 거기는 과학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 하나하나 작게씩 뭐 하는 것들이 있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는 뭐 코로나 관련된 얘기들 좀 했고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얘기 좀 하시죠. 왔으니까 이참에 아우크스부르크 아예 여쭤보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아니 얘기하죠. 뭐부터 얘기할까요? 먼저 아우크스부르크에 대한 자랑이라던가 자랑이요? 뭐든지 하시죠. 사진도 많이 어떤 거를 그러니까 그 팬들께서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제가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얘기해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어쨌건 사진들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진들 소개를 좀. 그러면 아우크스부르크 도시랑 그 근처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도시의 로맨틱가도. 그렇죠. 아우크스부르크가 로맨틱가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 로맨틱가도가 어떤 건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일단 보통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독일 여행 가시면은 이제 그 웨스트팔렌 그 지역 가서 축구장 투어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저도 그런 거를 축구 팬이니까 그런 걸 하고 싶긴 했는데요. 약간 독일에 와서 자연 경관이랑 또 이제 그 도시 그런 조화 같은 거를 좀 구경하고 싶으시면은 바이에른주에 이제 그 휘센이라고 해서 뭐가 유명하냐면요. 그 노이슈바인슈타인 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디즈니랜드 모티프가 됐죠. 그 성 유명하죠. 아마 사진이 한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뷰르츠부르크라고 해서 이제 바이에른주 거의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까지 있는 그 길을 이제 로맨틱 가도라고 해요. 그렇죠. 그 왜 그 로맨틱 가도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가요? 이건 좀 약간 역사적인 건데 이제 축구 유튜브에 맞지 않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 저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로맨틱 가도가 왜 로맨틱 가도인가 그런 식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이제 이름의 유래는 거의 이제 기원 후에서 기원 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그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랑 이게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고요.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말을 못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마랑 이제 게르만족, 그러니까 게르만 부족이라고 해야 되죠. 그쪽이 계속 싸움을 하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까지 이제 점령을 한 다음에 그 자식들을 시켜가지고 그쪽 이제 그 주변을 그러니까 현재 그 아우스부르크 주변을 이제 군사적 요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로마 하면은 그러니까 유명한 게 예전 그 로마 하면은 도로를 닦는 걸로 유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를 워낙 잘 닦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실제 그렇대요.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로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들을 이제 쭉 만든 거를 로마틱가도라고 한 거죠. 로마에서 따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아름다운 워낙 그 건축물들을 많이 또 세워놔가지고 도로도 아름다우면서 그래서 여기가 워낙 아름답다 해가지고 지금 중의적인 표현을 쓰이죠. 약간 그렇죠. 로맨틱한 거리 그리고 로마가 만든 원래 의미는 로마가 만든 그 거리라는 의미가 맞는 건데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피센에서 예. 아우크스부르크 지나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로텐부르크라고 되게 유명한 도시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로텐부르크 좀 아기자기한- 보여드릴까요? 예. 이런 아기자기한 약간 중세풍 느낌 나는 그런 도시들 예. 이런 거를 지나서 또 뷰르츠부르크까지 아 그건 아마 사진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가보지 못해가지고. 이건, 예. 예, 이건 로텐부르크의 또 다른 사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로맨틱가드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코로나 좀 진정되고 여행 오실 분들은 이 길을 이제 뭐 차를 타고 직접 가셔도 되고 그리고 원래는 차로 많이 가는 그렇죠. 길이죠. 예. 그리고 시간 많은 이제 독일 분들께서는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도로도 아, 그래요? 자전거로 다. 예, 그렇죠. 차로 가면은 한 하루 이틀, 3일 그 정도면은 충분히 다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테스 같은 애라고 해가지고 바이에른이랑 이제 오스트리아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예. 그만큼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뮌헨 근처, 그러니까 바이에른 근처로 이렇게 여행을 오시게 되면은 되게 그 자연이랑 그러니까 도시의 그런 조화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축구슈피츠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바이에른 주 안에 있고 독일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여기는. 독일이 원래 그 산이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산이 없죠. 예, 그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 산을 그려라 하면은 못 그린다라는 얘기가 있는. 아니면 이렇게 평평하게 그린다라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알프스 자락 산맥이 알프스 자락이에요. 알프스 산맥 자락. 저기밖에 살성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킴세라고 해서 여기도 미넨에서 한 기차로 한두 시간 가면 보이는 호수인데 호수가 아마 독일에서 가장 넓은 호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국경 맞대고 있는 보덴세 호수 말고 그 호수 말고는 여기가 가장 넓은 호수라고 알고 있고요. 조그만 섬도 있는데 그 섬조차도 엄청 커요. 그 섬 안에 궁전이 있어요. 그 그래요? 예, 옛날에 바이에르 왕가들이 와서 휴식하고 그러던 성이 있을 정도로 되게 큰 호수고 성입니다. 그 이제 뭐 여기 이것도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시내 사진인 건데. 예, 맞습니다. 요거는 시내고요. 그 울리히라는 그 교회 이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역사적으로도 되게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15세기, 16세기쯤에 그때 이제 마틴 루터 그 종교를 개혁했던 저게 아우크스부르크 평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죠. 그리고 마틴 루터 이분이 한번 체포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체포될 뻔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피해서 들어갔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예. 이런 식으로 됐고 뭐 유럽은 어디 가면 무조건 시청부터 가야죠. 네, 맞습니다. 시청이 가장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우승 트로피도 시청에서 뜨잖아요. 맞아요. 시청 발코니에서 뜨잖아요. 네, 그렇죠. 아우크스부르크가 축구팀이 언제 여기서 트로피를 들을 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 열 때 12월 달 중에 찍은 사진이고요. 네, 여기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만약에 뮌헨 아니면 바이에른 주를 이제 여행을 오셨다.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은 아우크스부르크 그 도시 자체가 엄청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서 이틀, 3일 머무셔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여행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어디로 다른 데도 가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으시라는 말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도시에 오셔서 축구 경기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후거라이라고 해가지고요.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의 복지 시설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 자화상이 그 야콥 푸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6세기 때 19세기 때 16세기 때요? 16세기 때일 거예요. 예. 그때 아마 그때 세계에서 그냥 가장 부자였던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독일 언론에서는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았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세로 얘기인 거겠죠. 예,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시에 유럽 GDP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자산을 가지고 그래요? 있었다. 이 사람이 이제 저도 찾아봤는데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었대요. 아 그렇군요. 예. 네. 합스부르크 왕가면 그때 가장 잘 나가던 신성문화제국 그거를. 그렇죠. 이 사람이 독촉 편지까지 쓸 정도로. 합스부르크 왕가에다 네. 돈 내놓으라고. 네. 예. 그렇죠. 이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도시 안에 후거라이라는 약간 소규모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료로 거의 몇 센트에 이제 그냥 임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 사람들한테. 근데 웃긴 게 재밌는 게 이제 이 재단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돼가지고요. 여기 살고 있는 한 150명 되는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1년에 그 집세를 한 1유로 낸다고 해요. 1유로요? 0.8% 정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관련된 축구팀 관련된 기사들 찾아보시면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팬들 별명이 후고슈테터거든요. 이것도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올 정도로 좀 이 도시에서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건 처음 시청사입니다. 예, 이거 크리스마스. 예, 아까 그거네요. 네, 밤에 찍은 사진이고요. 똑같은 사진인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 오시면은 아우크스부르크 이제 굳이 차를 타실 필요도 없고 여기는 다 걸어 다니셔도 충분하거든요. 나무가 달라붙은. 이거는 후거라의 아까 그 도시 안에 사진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네. 그렇군요. 이 안에 이제 몇 개 집을 이제 박물관처럼 개장을 해놨으니까 지금은 좀 민속촌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요. 지동원이다. 지동원 선수입니다. 예, 지동원 선수하고 로이터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을 또 가져온 이유는 아우크스부르크의 특산품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푸펜키스테라고 해가지고 인형극 같은 걸 되게 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푸펜이 인형이니까. 그런 극장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리그에서 경기하면은 자기 팀 휘장을 막 선물로 주잖아요, 상대팀한테. 근데 올해부터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휘장 대신에 저 인형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상대팀한테. 그랬군요. 예. 지동훈 선수가 떠날 때도 이제 로이터 선물로 준 거고요. 마인츠로 떠나니까. 예, 그렇죠. 뭐 나온 김에 그러면 좀 선수들 좀 얘기를 하죠. 선수들 얘기요? 여기 선수들이라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사진도 조금 챙겨오긴 했는데. 이번 시즌 완전 터진 선수죠. 니더레. 맞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프라이브루크에서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까놓고 말하면. 지금은 동일 대표팀 승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뽑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좀 아쉽겠네요. 왜냐면은 특히 작년 마지막 7, 8경기에서 골을 엄청 터뜨렸거든요. 그리고 한 경기에 이제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울 대표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아쉽게 된 건 이제 경기가 지금 다 취소가 돼가지고 그렇죠. 폼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니더레우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독보적으로 현재 뭐 아우크스부르크 내에서는 그 득점 포인트들을 올리고 최근 들어서 막스가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맞습니다. 한동안은 거의 뭐 니더레우너 원맨 팀에 가깝다시피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시즌 11골 정도 넣었고 도움도 6, 7개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1골 7도움인가 8도움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8도움이요. 예. 7도움인가 그럴 텐데 잠깐만요. 리더레오너 그리고 또 11골 6도움이네요. 6도움이요. 예. 어쨌건 보습니다. 그리고 막스 선수 그리고 필립 막스 아니면은 바르가스 선수랑도 좀 연계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막스랑 특히 맞습니다. 잘 맞죠 둘이. 서로 어시해주고 서로 골. 여기도 그래서 같이 있네요. 예, 일부러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막스랑 둘이 같이 있는데 막스는 잠깐 살아났을 때는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아예 전진 배치시키면서 그러니까 한동안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확 터지기 시작했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그래서 조금 부활의 기치를 올리다가 그런 다음에 측면 수비수 다시 내렸는데 내려가서도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디서든 잘했고 이제 새로 영입한 이아고라고 브라질 선수를 한 명 영입했거든요. 이제 마틴 슈미트 감독이 그러니까 지금 경질됐지만 그 감독이 그렇죠. 이제 이아고 선수를 좀 수비로 넣고 왼쪽 수비 풀백으로 넣고 막스 선수를 좀 올리고 싶어서 일부러 영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아고 선수를. 예. 그리고 뭐 나름 성공한 게 이번에 영입들은 대부분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대부분이요? 예, 그 영입한 선수들 아니 왜냐면 바르가스도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고 니도레우노도 그렇고 이아고도 처음에는 그가 이아고가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아고도 어쨌건 이제 와서는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예드바이도 괜찮게 해주고 있고 바르가스 어쨌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니까 영입 선수들 대부분이 좀 성공하지 않았나요? 이 선수 제외하고? 누구죠? 아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영입했는데 약간 좀 포칼 개막전 이때부터 실수들을 하더니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수가 엄청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가 바로 실점으로 이어진 게 한 3골 정도 됐었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거는 잘 막아요. 근데 문제점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 선정에서 좀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비싼 이적료를 주고 영입을 했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슈미트 감독이 선발로 기용을 했다가 아우크스부르크 최근 경기가 미넨 경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루테 골키퍼 서브 골키퍼를 이제 다시 처음으로 세우고 루테 골키퍼가 엄청 잘했어요 그 경기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루테 골키퍼가 계속 이제 주전 자리를 차지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경기가 그냥 다 연기가 됐죠 지금.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전에 0대2로 졌죠. 0대1을 졌지만 많이 선방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전 경기대에서 대량 실점했던 걸 고려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선수는 이제 지난 2019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린 미르터. 원래 그 아우크스부르크 유스에서도 상당히 애지중지 키우던 선수고, 좀 되게 멋진 골도 넣었었죠. 킥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때 멋진 골은 아마 도르트문트전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50초 만에 골 넣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대열을 낙나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폴란드가 그 주특 때 가지고 그랬었죠. 그 전까지는 아우크스부르크가 큰일 내놨었는데 그렇죠. 3대1에서 거의 5대3까지 역전을 당했었죠. 20분 만이었나요? 헤드트릭이? 홀란드의 헤드트릭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경기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때 막 니더레우너 골 넣고 막 했었는데. 맞아요. 미리터가 환상적인 골 넣고 그렇죠. 아칸지 막 계속 털리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랬었는데 홀란드가 나오자마자 경기에서 빵빵빵 게임 오버. 진짜 재밌었어요 그 경기. 근데 아우크스부르크하고 도르트문트 경기가 항상 보면은 좀 골도 많이 나오고 양쪽 다 많이 때리고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잡았었죠. 지동원 선수가 2골 넣으면서 잡았었고. 지동원
한국 선수들이 유난히 도트문트한테 강해요. 그러게요. 예, 그 손흥민도 그랬고 지동원 선수도 그랬고, 예, 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예. 그 베베카, 그러니까 예, 홍구장이 베베카 아레나라고 부르는데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리모델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겼을 때는 저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이게 이겼을 때 초록색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록색은 원래 브레멘의 고유의 색입니다. 이겼을 때. 예. 어디서 초록색은 이거는 뭔가요? 그리고 비기거나 졌을 때는 이렇게 그냥 삼색이 들어요. 삼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우크스부르크 상징하는 색깔 3개가 빨강색, 초록색, 흰색이라서 이렇게 그런 의미로 3개가 들어옵니다. 왜 근데 네. 이겼을 때는 왜 초록색이고 이때는 이건 거지? 도리어 차라리 이겼을 때 이거라고 졌을 때 빨간색 우하지. 졌을 때 빨강색이요.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이건 또 이겼을 아까 때 똑같은 사진이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이겼을 때 브레멘의 고유색을 가져가지 말라. 예. 이게 그 관중석에서 보는 베베카 아레나. 그렇습니다. 이거 잔디 갈고 있는 건가요? 관리하고 있는 그 장면일 거예요. 그 잔디관을. 예. 노란색이어가지고. 불빛이 들어와가지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걸 거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샬케 같은 경우는 동구장이긴 한데 그거 잔디가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죠.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려가지고 쫙 나가면 이제 뭐 그 콘서트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잔디를 햇빛 쬐 때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러시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에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자금 능력은 좀 그리고 동구장이 아니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이게 입구네요. VIP석 이거는 입구네요. VIP나 아니면 미디어 입장하는 그런 선. 미디어도 VIP 쪽 입장이에요? 예, 좀 미디어는 맨 왼쪽에 저기. 예, 따로 메디엔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여기. 여기 이렇게 하다 만약 VIP 쪽으로 실수 가려고 하면요. 네. 바로 저지하면서 보디가드가 나오면서 막 열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서는 이제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나오시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나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아우크스부르크 방문하시고 사인 받고 싶거나 사진 찍고 싶으시면 저쪽으로 가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거 졌을 때는 졌어. 예. 평소에도 저렇게 돼요. 지지 않았어도.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내에 있는 트램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시내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있네요. 예. 바이어가 있고요. 사진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되게 여기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트램으로도 이동하기가 정말 편해요. 경기 당일날 2시간 전부터는 이제 그 티켓만 있으면은 무료로 탑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 트램을 타면은 이제 경기장 바로 앞까지 가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독일 여행 오시면은 한 번쯤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다. 뭐지? 이거 그냥 이건 이거 베베카 아레나 맞아요? 옛날 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이잖아요. 네. 트랙 있으니까. 맞아요. 옛날 구장 엄청 냄새 난다던데. 근데 옛날 구장은 아직 써요? 그 2군 팀 뭐 이런 걸로 쓰나 보군요. 예, 맞습니다. 하긴 뭐 샬케도 훈련장이랑 뭐 그런 것들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레기오널리가 4부 리그 경기였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물론 반대편은 이제 지붕이 없어가지고 비 오면 큰일이 나겠지만 이 정도 제가 사진을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아우크스부르크 선수들이라던가 뭐 본 적은 있나요? 따로 뭐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딱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경기 끝나고 그냥 사진을 찍은 적은 있지만 아까 선수들 나온 그런 데서는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었던 선수는 그 천성훈 선수는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요? 천성훈 선수 인터뷰 해봤어요? 예. 어떤 얘기들을 했었나요? 일단 뭐 이제
물론 당연히 처음에 제가 그때 처음 뵈는 거라서 질문드렸던 거는 이제 독일 생활 잘 적응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뭐 힘든 거 없으신지 이런 거 여쭤봤는데 근데 이제 한 1년 반 정도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도 독일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일어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되게 스태프들이랑도 그냥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뭘 해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아우크스부르크 내에서의 천성훈 선수에 대한 기대치라던가 그런 건 좀 어떤 거 같나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요. 이제 이번 시즌 개막하기 전에 1군 선수단이랑 이제 유소년 선수들 몇 명, 한 세네 명 정도를 3-4명 정도랑 함께 이제 전지훈련 같은 것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당당히 이름을 올려서 1군 선수들이랑도 이렇게 훈련하는 사진도 받았고, 이제 슈미트 감독이랑 그때 산도 올라갔거든요. 그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에 있는 산.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감독님 일단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았었고요. 영입도 12명? 13명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죠. 영입을 너무 많이 했어요. 특히 그 수비 쪽 영입을 진짜 너무 많이 했어. 해도. 그렇죠. 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많이 안 쓴 선수가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수단 이제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가 좀 수비는 보강을 많이 했는데 성공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면은 공격은 영입을 했는데 영입한 선수들이 다 대박을 쳐가지고 하필이면은 그 니더레이너 대박에 바르가스도 대박에 그럼 도리어 핀보가손조차도 나오기 힘들 정도니까요. 니더레이너 때문에 핀보가손이 좀 밀렸죠. 요즘에 부상으로 인해서 폼이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부상으로 인한 거 아니더라도 핀보가손 최절정기보다 지금 현재 니더레이너가 더 잘해요. 맞아요. 결정적인 거를 한 방 한 방 계속 터트려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니더레이너가 워낙 그러니까 핀보가손은 솔직히 말하면 골은 잘 넣지만 좀 지나치게 타겟터 유형이다. 좀 이런 게 있다면 니더레이너는 활동폭도 훨씬 높고 측면도 많이 빠지고 좀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영향력, 골을 못 넣을 시에 경기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니더레이너가 더 좋은 편인데 골까지 넣어버리니까 그럼 핀보가손이 뭔가 우위를 점할 부분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핀보가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30쯤에 됐을 이제 되어 가죠. 29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씩 하향세를 띨 수도 있지 않을까 폼에 있어서. 뭐 슬슬 이제 판매 시점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문제는 재계약을 이번 시즌 초에 했거든요. 2022년까지. 아쉬운 거는. 그리고 예드바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서 유일하게 정경기를 뛰었어요. 임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회복을 위해서. 근데 정경기를 뛸 정도로 잘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예드바이가 부상의 화신이었는데 맨날 부상당하는 선수. 이번 시즌은 괜찮게 잘하고 있습니다. 부상 없이. 그러면은 벌써 9시 55분이네요. 슬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라이브를 좀 이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 책이 거의 마감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책이 마감이 되어 가가지고 라이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약간 좀 코로나 관련된 그동안 밀린 얘기들 조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걸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과거 얘기들 그럴까 예를 들면은 바이에른 뮌헨의 황금기라던가 아니면 메넨글라드바흐의 황금기라던가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특정 시즌에 관련된 얘기 아니면은 이 팀은 어떻게 예를 들어 레버쿠젠 런업 시즌 이런 것들 관련된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역대 베스트 11 이건 제가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걸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손님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역대 베스트 11은 누군가 그런 걸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선수들 제가 베스트 11에서 다루지 못했던 아쉬웠던 선수들도 똑같이 거면서 좀 그런 얘기들 나누는 것도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 같이
조금 소통을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의견이 어떤가 뭐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예.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그 라이브 영상 올라가면요, 예, 그럼 최신 영상에다가 예,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봐주신 예,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특히 예, 계속 소통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예, 이건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쯤에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